만약 문제된 것이 미성년자 신체나 성적 행위를 찍은 거라면 아청법 성착취물이 돼서 징역 5년 이상으로 아주 중하게 처벌됩니다. 미성년자가 촬영에 동의했어도 처벌되고 단순히 가지고만 있을 목적이어도 처벌됩니다. 이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그냥 찍어서 내가 가지고만 있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처벌됩니다. 성범죄 사건 전문 아리아 법률사무소 임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촬영 수사나 재판에서 필요한 부분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범죄 수사와 공판 실무 현장에서 직접 카메라 촬영죄를 처리하면서 얻었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인 수치심이 드는 신체 부위나 행위를 동의 없이 찍었을 때 문제됩니다. 속칭 몰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불법 촬영이라고도 합니다. 최근에 나왔던 사례로는 레깅스를 입고 있는 사람 뒷모습을 촬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죄였다 무죄였다 왔다 갔다 판단이 엇갈리기도 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옷이 몸과 밀착하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가장 최근에는 검은부엉이 사건에서 카메라 촬영으로 실형 선고가 있었습니다. 서울 수도권 일대에서 2,000개 넘게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올렸던 사건입니다. 지하철이나 공공 화장실도 카메라 촬영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또 최근에는 데이트 폭력과 맞물려서 연인 사이에서 일방적으로 촬영한 동영상이 문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문제된 것이 미성년자 신체나 성적 행위를 찍은 거라면 아청법 성착취물이 돼서 징역 5년 이상으로 아주 중하게 처벌됩니다. 미성년자가 촬영에 동의했어도 처벌되고 단순히 가지고만 있을 목적이어도 처벌됩니다. 이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그냥 찍어서 내가 가지고만 있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처벌됩니다. 실제 사건들을 보면 지하철이나 헬스장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특정한 신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찍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보내지는 않아도 촬영한 그 자체로 불법 촬영이 돼서 처벌받고 있습니다. 카메라 촬영죄 처벌 수위는 법상은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형을 정할 때는 전과가 있는지, 촬영 횟수나 내용, 또 합의가 됐는지, 반성은 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형이 정해집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검찰 단계에서 재판에 넘어가지 않고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미 유사한 전과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많이 찍었을 때 또는 남에게 유포했을 때는 실형 확률이 높아집니다. 카메라 촬영죄 수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포렌식 선별 절차입니다. 휴대폰 포렌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메라 촬영 수사는 휴대폰, 노트북, PC를 일단 압수해서 포렌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포렌식을 해서 지금 현재 문제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는지 삭제한 것도 복구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다른 여죄가 나오기도 합니다. 포렌식 때 체크할 부분은 선별 절차인데 수사기관에서 포렌식 절차에 참여할 것인지 물어볼 겁니다. 이때 선별 절차부터는 변호인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별은 복구된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 지금 이 사건 혐의와 관련된 것만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자칫 혼자 참여하면 혐의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까지 불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적절한 동영상이나 사진까지 복구돼서 여죄 수사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여죄 대응을 위해서도 변호사의 조력이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휴대폰 촬영으로 문제된 거라면 압수된 휴대폰은 결국 몰수되기 때문에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물론 중간에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면 돌려받습니다. 카메라 촬영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는 휴대폰이나 PC를 영장으로 압수해서 먼저 포렌식을 한 다음에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사람을 불러서 조사합니다. 조사받을 때는 말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고 포렌식이 이미 끝나서 동영상이나 사진이 다 나온 다음이기 때문에 무작정 부인만 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카메라 촬영죄로 기소돼서 구공판이 되면 일반적으로 카메라 촬영죄는 합의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카메라 촬영죄는 이미 포렌식 증거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합의해서 최대한 감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연인 사이에서 허락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던 사건인데 합의한 점이 참작돼서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카메라 촬영죄에 있어서 합의는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합의를 해야 사건에 따라서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고 재판에 가더라도 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 주의하실 점은 직접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검찰 형사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촬영 내용이나 횟수, 또 제3자에게도 동영상이나 사진이 뿌려졌는지 아니면 피해자의 관계 등 사건마다 다릅니다. 합의금 액수도 변호사를 통해서 피해자와 조율되게 됩니다. 카메라 촬영죄도 성범죄로 분류되는 죄입니다. 직장이나 신분에 문제를 일으키고 유죄 판결이 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도 생깁니다. 포렌식이나 처음 조사받은 내용이 재판 끝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카메라 촬영 수사와 재판에서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보다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